코로나로 피해를 본 우버, 주가는 왜 혼자 올라갔을까요? 주식시장보다도 큰 채권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마켓액세스, 투자처로서 어떨까요? 그래서 우버와 마켓액세스는 지금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버와 마켓액세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버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도 런칭하여 우버이츠라는 이름으로 글로벌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죠. 이외에도 세상의 모든 것을 운송하겠다는 방향성을 다소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우측 상단의 카드 또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하여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버는 대표적으로 코로나의 피해를 봤다고 알려진 기업입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람들이 재택근무 및 여행을 가지 않으며 택시와 비슷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더불어 손님을 시내에서 공항까지, 공항에서 시내까지 데려다주는 루트도 비교적 큰 영역이었는데 당연히 공항을 찾는 손님이 대폭 감소하며 사용자 수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올해 초 3월 중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및 피해가 최고조일 때 1월 초 대비 우버의 사용량이 10%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업 영역이 부정적이진 않았기에 사업별 현황부터 살펴볼게요. 우버의 주요 사업 영역인 모빌리티, 소비자 운송업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최근 9개월과 2019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비교한 매출 기준으로 7.8빌리언에서 4.6빌리언으로 감소했거든요. 하지만 음식 배달 사업, 우버이츠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작년 1.8빌리언이었던 사업 규모가 3.5빌리언 규모로 성장했거든요. 이외에도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화물 운송 사업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버의 현재 모빌리티 사업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성장,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사업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0월 기준으로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63% 수준까지 복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 어떠한 대중교통보다 빠르게 복구되었다고 하죠. CEO에 따르면 운전자 및 탑승객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으며 버스나 지하철과 비교하여 접촉이 최소화되어 있기에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하다는 생각에 우버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죠. 주중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널널한 시간대의 사용량은 거의 100% 수준으로 복구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쇼핑을 가거나 누군가를 만나러 이동 시 우버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죠. 이제 우버이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음식 배달 사업자로 미국 1등이지만 적자를 크게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무려 135% 성장을 했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비교적 최근에는 식료품 및 약품도 배달해주고 있다 합니다. 특히 식료품 배송 사업으로 확장을 하기 위하여 코노샵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었죠. 코노샵의 경우 남미와 캐나다에서 식료품을 배달해주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또 주목해볼 만한 서비스는 우버이츠 패스입니다. 우버와 이츠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제 서비스이죠. 현재 1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월 25달러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버 입장에서는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월 구독 수입을 올릴 수 있죠. 제 생각은 패스로 밀고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우버의 수익은 구독 모델로 전부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음식 주문 또는 차량 이용 시 지불하는 금액은 전부 드라이버에게 가고요. 또 소비자를 타 지역에서도 우버를 사용하게 하는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리프트와 경쟁 구도, 글로벌하게 다양한 서비스들과 경쟁 구도에 있는데 지구 어디에 가도 우버를 먼저 사용하는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만드는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버는 적자 기업입니다. 최근에 IPO를 통하여 자금 조달 후 돈을 써가면서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모빌리티 사업의 경우 이미 수익성이 있으며 코로나 피해가 가장 컸던 2분기에도 수익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비즈니스 구조 자체는 굉장히 단단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배달 쪽은 이비타 마진을 개선 중에 있죠. 간단하게 매출 대비 잃는 금액의 비율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도까지 우버는 수익성이 있는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언급해볼 만한 사업은 우버 엘리베이트겠죠. 우버 엘리베이트는 비행 택시 사업으로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전기 항공기 서비스입니다. 2023년까지 LA, 뉴욕 등에 출시할 예정이라 하죠. 빌딩의 옥상에서 옥상까지 사람을 운송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보잉, 엠브레이어 등 비행기를 만드는 기업들도 OEM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보죠. 개인적으로 저는 자율주행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공유경제의 형태로 갈 것 같으며 이미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우버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카카오 택시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문제는 진짜 수익성이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지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수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애매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처로서 괜찮다고 생각하여 매수를 좀 해둔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마켓액세스입니다. 마켓액세스는 글로벌 채권을 거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트레이딩 플랫폼입니다. 미국, 유럽, 이머징 마켓 등 다양한 시장의 채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죠. 주로 기관 투자자들과 브로커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라 합니다. 거래를 도와주는 것 이외에도 트레이딩에 필요한 가격, 호가, 자동화 기능 등도 추가적인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다 하죠. 먼저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채권은 국가나 기업, 개인이 돈을 빌릴 때 작성하는 차용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돈은 얼마나 빌렸는지, 이자율은 몇 %인지,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등이 적혀 있죠. 문제는 채권은 주식처럼 일주 단위로 나뉘는 최소 단위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채권이라고 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언제 돈을 빌렸는지에 따라서 다른 자산처럼 거래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채권을 거래할 때에는 한 개의 단일화된 플랫폼이 없었으며 주로 브로커가 구매자들에게 전화 및 메시지로 거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채권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거대합니다. 미국 기준 거래 가능한 채권의 규모가 3경 2,600조 원이라고 하죠. 마켓 액세스의 경우 회사채로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리고 있는데 회사채의 미국 평균 거래량이 31조 원이라고 합니다. 마켓 액세스의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다시피 마켓 액세스는 채권용 트레이딩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HTS, MTS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마켓 액세스는 거래 수수료를 통하여 90%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자동화 솔루션, 데이터 서비스 등으로 창출하고 있죠. 마켓 액세스는 기본적으로 과거 채권 거래 형태를 효율화시킴으로써 기업의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브로커를 통하여 구매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채권이라도 매수, 매도 가격이 달랐었습니다. 브로커도 투자자도 비효율성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다만 마켓 액세스는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끼리 거래가 가능하기에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비효율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간략하게 거래를 할 때 투자자들이 돈을 아낄 수 있게 되었으며 2019년도 기준 총 383밀리언 4천억 원 정도를 아끼게 해줬다고 합니다. 수수료 구조도 다소 특이합니다. 마켓 액세스는 투자자가 어떤 채권을 매매하는지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적거나 장기 채권일수록 비싼 수수료를 적용시키고 있죠. 유동성이 좋은 국채와 비교적 좋지 않은 회사채의 평균 수수료를 비교해보면 무려 24배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재무도 간략하게 살펴봐야겠죠.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시는 종목들은 제가 재무 및 간략한 사업 내용은 다 찾아보는 편인데 마켓 액세스의 재무 및 성장률이 너무 좋아 보여서 놀랐습니다. 매출 및 순이익은 둘 다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40%를 순이익으로 남기고 있을 정도로 매우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하고 있죠. 부채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산만 늘려나가는 중이며 ROE가 34%일 정도로 자본을 매우 효율적으로 굴려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수익률이 0.5% 수준으로 아직 적게 주고 있으나 매년 늘려주고 있는 추세이죠. 이제 마무리를 하며 제 생각을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수료 기반 사업을 하고 있기에 채권 시장이 커짐에 따라 마켓 액세스의 매출은 높아질 것입니다. 더불어 아직까지 디지털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 채권 브로커들도 많기에 잠재 시장의 규모도 꽤 되는 것 같고요. 문제는 주가가 너무 비싸서 현재로서 매수를 하기에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PER이 70이고 PSR이 30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보다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으로서 이 정도로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은 크게 이해가 되진 않네요. 채권 시장에 대한 리서치가 더 필요하겠으나 간략하게 봤을 때에는 깊게 조정을 줄 경우 사볼 만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우버와 마켓 액세스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